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를 보기 전에 미증시를 좀 볼게요. 지난번 미증시가 이제 하락을 좀 했다가 이제 나스닥은 꽤 하락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상승을 했고 미국 전체 업종적으로 본다면 특별하게 뭐 하락 안 한 업종이 이제 하락한 업종이 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하락 안 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뭐 백신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기도 했었고 또 추가로 이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기도 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코스닥, 나스닥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코스피에도 이제 우리나라 시총 대형 1위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 증시에 이제 야간 선물에 나스닥이 좀 약할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매수가 약해지고 뭐 아니면 뭐 매도를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표 종목들로 해서 30종목으로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대표성은 굉장히 있긴 한데 이제 미국 시장 자체 전체를 대변하기엔 조금 무리감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를 뭐 대변하기에는 S&P 500을 보는 게 낫다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은 음봉이 나왔던 가운데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또 이렇게 양봉으로 또 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봉 이후에 계속적으로 음봉이 하나 더 나왔다면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었는데 다행히 장중에 나왔다가 양봉으로 나온 상황이라 추가로 이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0 移动평균선까지는 안 밀린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안 밀린 건 긍정적인데 어쨌든 최근에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음봉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양봉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좀 뭐 애매한 흐름들이 있긴 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지난 1월에 이런 고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무너지면 굉장히 좀 하방에 대해서도 크게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120 移动평균선 지지라든지 추가적인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최근에 뭐 대형주들에서 뭐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조금은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방을 견인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워낙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러한 부분에 안 좋은 연결고리는 연쇄성은 좀 끊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뭐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뭐 개별 종목들에서 공매도가 증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주의를 해야겠는데 어쨌든 일단 뭐 특정 대형주로 인해서 뭐 특정 대형주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 움직임에 따라서 일단 지수 자체는 일단은 조금은 방어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뭐 지수가 일단 방어가 됐다고 해도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거의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긴 했지만 코스피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만약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결될 경우에 만약에 뭐 지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지만 코스피 속에 있는 종목들 자체는 하락을 하는 종목이 더 많으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장세가 열릴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오늘 뭐 당장 오늘 최선의 흐름은 최악과 최상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가가 살짝 뜨고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케이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움직임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내일 또 움직임이 나오는 게 베스트한 흐름이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뭐 최악의 흐름을 또 보자면 과거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 속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미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이제 시가는 뜨는데 또 바로 또 하락을 하면서 음봉들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케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20일 이동평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최악의 흐름으로 연출되는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가 형성되고 어떻게 종가를 마무리하는지, 20일 이동평에서 위로 종가 끝날지 아니면 밑으로 끝나고, 근데 특히나 이제 시가 형성하고 시가를 이제 고가로 만들지 아니면 살짝만 고가를 높이고서 밀려 내려올지, 그런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때려맞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날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 이동평균선과의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있어서 골든크로스는 매수고 데드크로스는 매도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나는 부분에서 이제 지수에 뭐 주가에 저점이 잡히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 후행적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또 추가로 이제 월봉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 7월 봉이 이제 첫 음봉이었어요. 첫 음봉이었고, 또 이제 이러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월봉상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추가적인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월봉상에서 이 5월 이동평균선이 각도가 굉장히 꺾여지는 상승 각도가 둔화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경계를 해야겠고, 또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저가를 이탈을 하면 또 하방에 대해서도 많이 열리는 부분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뭐 지금 요렇게 억지로 좀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1월에 이러한 고가 라인에 대해서 이탈 여부를 주목을 해야겠고, 이탈을 할 경우에 또 120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탈하면 좀 많이 하방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제가 뭐 국내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신규 상장주들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에 이러한 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절대적인 종목 수와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주식 수, 그러니까 시장의 절대적인 주식 발행 양 자체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시장의 희석 효과를 좀 고려를 해봐야겠고, 또 특히나 과거 이제 삼성생명이 증시에 상장됐을 때 이후에 이제 좀 시장이 굉장히 그거 삼성생명 상장만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하고 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굉장히 부진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과거 11년 전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크래프톤 상장도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이번 주는 카카오뱅크 상장도 있는데, 그러한 대형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고 지수가 해당 종목들이 부진을 한 흐름이 나올 경우 지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 오늘 당장 최상의 흐름은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또 최악의 흐름은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음봉이 떨어지는 건데, 시가만 높인 다음에 일단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후에도 이제 8월달 같은 경우, 8월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신규 상장주들의 들어옴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그런 희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를 해두고 봐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 하면 보통 서머렐이라는 표현까지도 좀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단어 자체가 형성되었던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여름에 좀 비수기인 부분이 없잖아 있고,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도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시가 뜨고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가 살짝 뜨고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밀리면서 이러한 음봉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시장을 8월장을 더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에 대해서 시장의 희석 효과,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들어온 다음에 부진할 경우 지수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를 해두자라고 정리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코스피 지수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그리고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주식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이
첫 번째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되시는데 입장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두 번째 링크로 접수를 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린 부분 있고,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